있겠지. 지난번 중화까지 됐지. 오늘까지 계시다가 주라고 한 개. 제가 갖고 있어요. 뭐 저는 몇 타고 오면 주면 되고. 지리산 아저씨야 뭐. 알아서 챙겨야 돼. 팀 팀들도 오게 되는데 다 이길 때 막 신경을 많이 먹어버리고. 지난해 중화를 다 했죠, 그죠?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관계없어. 혼자 해도 관계없어. 너무 조용하잖아. 더 좋지. 중화를 지난번에 했는데 중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 중화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조우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더보면 어떻게 돼? 작게 하고 처음에는 덥게 하고 그런 어떤 원리를 갖추는 거야. 그게 중화죠. 이 겨울에 나무는 감목이라는 것은 뭐냐 차보니까 한습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따스게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중화의 그 원리잖아, 그지? 이거 되게 더우면 작게 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난강망에서 말하는 건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자팽서라고 있어. 나중에 이제 자팽을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팽은 뭐냐면은 이 자팽 자체가 편행을 이루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울이지 않게끔. 이게 뭐냐면은 자팽서 같은 경우는 상관이 많고 상관 폐인격이 있다고. 사주 속에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상관이라고, 무토가 뜨면 상관 폐인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그 격을 이루어주는 이 상관 폐인 같으면 난 이것이 나중에 상신이 되는 부분이 나와. 상신이 나오는데 이 상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있나 없나를 봐주는 것이 자팽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이게 만일에 이 무토를 도와주는 글자는 병화라든지 정화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떠버리면 이거 갖다가 그 균형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나중에서 이 간목을 축여줄 수 있는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까지 또 발전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상관팽이 됐을 경우에 상관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주가 신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단. 그래서 이 무토를 써서 내가 뭐냐면은 그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 밸런스, 이걸 갖다가 상신이라는 부분을 맡아준다고. 그럼 이 상신을 도와주는 글자가 또 병화가 있으면 휘신의 부분을 이렇게 봐주는 것이 자평서의 간법이야. 이것이 중화의 원리거든. 적천수는 뭐냐면은 적천수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중에 있는 그 격용, 격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이걸 많이 써. 이걸 잡아 용신을 뭐 너는 하용신이다, 허용신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용신을 잡아 이 용신을 갖다가 팽생을 갖다가 이렇게다가 대입을 시킨다. 일단 사주는 용신이 한번 딱 잡혀주고 나면은 평생 변하지 않는 거야. 적천수 용신이 한번 잡혀진다. 자평의 용신이 잡혀지면 그럼 용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단지 그 용신을 죽이는 시기에 있고 살리는 시기도 그 시기를 잡아주는 것이거든. 그러면 적천수는 어떻게 되면은 적천수는 희귀에 판별해서 비극과 인성대, 상과, 그 식상과 재성, 그리고 관, 이의 관계와 이의 관계, 대립관계가 있는 거야. 신약하면 이 관계를 쓰고, 신강하면 이걸 쓰는데,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봐주는 것이 적천수를 공부하는 방법이거든.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맥락이 있죠. 난강망의 부분과 자평의 간법과 적천의 간법이 이게 3대 필독서인데 이 간법이 같은 것 같으면서 또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 같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균형이라고. 균형. 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이 사주의 기본적인 케이스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화라는 거예요. 이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주가 일단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대개의 사주가 중화를 이루고 있기가 좀 힘들어. 중화를 잊어버리는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지, 그지? 그렇게 보고 중화를 지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나이가 36살. 유명이고, 6대5이고, 지금 34살이니까 정해야 되네. 26대5, 문자대5, 36대5, 앞에가 평수대5, 16대5. 현재 정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고, 생각지가 들어가 있으면 중화를 볼게요.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고 있는 거 안 이루는 거 봐주면 돼요. 자, 사주에서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 그러면은, 나무, 목, 하나 전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 가지고 있고, 하나 있고, 지지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지지에 가지고 있고, 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 가지고 있고 이제 지장을 가지고, 그리고 금 가지고 있고. 사주 괜찮죠? 이렇게 되면 일단 사주가 중화를 이룬 거라고. 그럼 사주가 일단 어때요? 베이스가 사주가 객이 나쁘지 않다. 중화를 이룬 사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갖췄잖아, 그지? 다 갖추가지고 사주가 깔끔하죠. 그리고 이 사주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자, 난강책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무토 입장에서는 뭐냐면, 겨울에 무토잖아요. 이제 봄에 무토는 나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좋지는 못해요. 단지 겨울에 무토가 간목을 띄웠기 때문에 정화와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패서 활용진금, 그러니까 뭐냐, 패서 화로 연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 뭐냐면 백합인정을 해가지고 악몽에 이어가지고 불씨를 보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객이 좀 높다고 해야 돼요. 근데 객이 높냐고 하면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간목이 일단 나오지 않는 게 투간 뒤에 나와버리고 좀 좋지가 못하고 나와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 하도록 하고. 자, 이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고 있고 사주가 34살짜리인데 그걸 그대로 대로 괜찮다고 삶이 융통하고 나쁘진 않다고 보시면 돼요. 현직의 통역사고 올해 아파트를 인천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나이 지 혼자 스스로 벌여서. 그래서 이제 연초에 왔다가 내한테 어제 와서 사주를 봐는 사람인데 왜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주의 객은 근데 괜찮기 때문에 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화를 이루는 사주의 전체의 베이스를 갖췄잖아. 이 사주가 뭐가 빠졌다고? 간목과 을목을 키울 수 있는 베이스의 부분이 뭐냐면은 개수의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약간 조후적인 입장에서 한남교수에 빠져있죠. 사주의 객이 높지 않다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주가 그럼 올해 왜 왔는가 해서 우리가 생명체의 원리에서 보도록 할게요. 분명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사주에서 남편과 남자와 헤어짐,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근데 끝에가 좋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를 봐주는 거예요. 자, 올해 왜 남자의 부분이 나쁘게 봤냐? 응? 자, 올해 이 사람이 왜 돈이 나가고 자식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다시 한번 위축을 해봐야 돼요. 자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대운이죠. 해대운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올해가 무자운이죠. 축을 불러들이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허자가 들어온 부분에 허자가 들어와서 뭘 쳤어요? 축술행을 쳤죠.
그지? 행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기하게 현재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식상을 기하게 쓰고 있는 글이 나와버려요. 정하가 개부대가 나가지고 정축을 들어가고 됩니다. 허자는 허자를 본다했죠. 그지? 저기 축을 보고 그 다음에 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죠. 묘지가 되고 절지가 되죠. 그래서 올해 이 매월달 정도에서 애가 유산되는 거를 이걸 임상이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2월달, 3월달 정환이 인성 아니에요. 마지막 인생이구나. 중축 내가 헷갈려. 신중 경금이 자식인데 잠깐 있어. 아니면 사중 경금. 원수가 아니라 저거는 착각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거자. 맞아요. 답장하셨어요. 아니 됐어. 아니, 자 일단 이거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문서에 대한 부분 정축 정자 내가 이 생각났다. 이게 문서가 죽어버리죠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 자존심이 실축 동업수에 대한 부분. 자 정축이 되면 뭐냐면은 뭐야 정자가 되지. 이게 뭐냐면은 누구냐면 동업수 또는 남자로 인한 배신사람 봐주면 돼요. 이게 이성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어떤 그로 인해서 내가 문서에 흉함을 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 사람 일어난 것이 봄에 이 일이 다 일어났었어요. 쫙 일어나가야 난 찾아보거든요. 유산 한 거에, 자, 유산 이거 식상이다는 거지. 아, 내가 이 사람 다시 그래요. 이 이야기는 안 했구나.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해자축에서 축이 들어와서 축수령을 치죠. 그지? 예. 그러면 여기서 정화가 개보되죠. 그지? 예. 그러면 정화가 개보될 적에 정임의 한목 이것이 개보대 나오면서 전에 얘기했죠. 암압의 고리가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지? 예. 암압의 고리가 나오는 부분도 이것도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볼 것이냐 이게 나와서 경금이 나올 것이냐 내가 설명해놨다 같은데 이게 해가지고 자미행으로 해봤죠. 자미행 그지? 자 다시 이거 정리하게 됐다. 이게 개고돼가지고 임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임수가 나와가지고 기한 임수가 기인데 굉장히 임수가 기한 부분이죠. 예. 임수가 나와서 임수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올해 돈의 손실을 많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부분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율령 비율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요. 우리 사주에서. 근데 뭐냐면은 정임의 한목이 되는 부분이 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쫙 사라져가지고 순간에 돈이 팍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나와서 좋게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합을 해서 나와서 사라지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냐면 주식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다운되고 또 뭐냐면은 N 일본 통일가니까 N 그 해를 많이 가있다가 7월달에 이걸 환전을 했네 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대요. 이렇게 환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올라온 상태가 나와요. 거기 왜 그래 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돈이 손실이 나오는데 일단 임수가 인중 임수가 오래 움직이거든요. 임수가 1위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단 축출행을 건드려가지고 나와 임수가 개보돼 나와가지고 사라지는 상태를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느끼는데 어떤 행태가 나오냐면은 지금 사회축을 막고 있는 상태까지 봐줘야 됩니다. 자, 사회축을 막고 있고 천간에 정화를 띄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임수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아니 손이 되게 복잡한데 지금 알아듣겠네. 해주세요. 너무 복잡한데 문장 바뀌겠네. 여기까지 하면 복잡해서 가지고 이렇게 충을 맞죠, 이제? 예. 충이 이제 금융하실 좀 금융하실 사람이 34세면서 지금 그 얘기 다 와 있는 상태예요. 사회층을 맞는 시기가 되고 지지에도 충을 맞는 시기가 되면 이 고리가 암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맹합과 암압이라는 부분인데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맹합과 암압 부분인데 정의만 이제 이 한목이
실제적으로 합이 안 되는데 이 충을 맞고 이 글자가 있으면 합이 돼가지고 이 글자가 상실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늘 사라질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라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버리죠. 그럼 올해 돈이 득실이 나가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 어떤 그 왕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사회축을 치게끔 고려를 만들게 되는 거야. 이 돈이 있는 돈이 빠져나가버리는 거야. 축. 문서로 인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주식을 투자해서 나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다시 정리해볼게. 그냥 개고돼가지고 앉으면 죽느냐 사느냐를 따지는데 정화가 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잠깐 좀 봐라. 이거 좀 알고 가자. 이걸 알아야 저기 이해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건데 이 춤을 맡고 있잖아, 그지? 진술주. 네. 그럼 이게 무토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 예. 무토가 있으면 이 시기에 진술충이라는 이 개수가 이리에 와서 안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충이 되는 시점이 사라져야 된다,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내가 이 개수의 글자가 없다고 보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이제 암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저기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고 이해가 될 것 같아. 요 개수라는 의미는 충을 맡고 있으면은 이 글자와 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지 속에서 합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얘기할 수가 있거나. 근데 이걸 우리가 음양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돼. 예. 항시 음은 양을 찾아가잖아, 그죠? 양을 음을 찾고, 이제 상반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지의 글자가 물론 이거와 암합을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소리도 가지고 있지만은, 천간에 이거는 양이잖아, 그지? 이건 음이잖아, 그지? 그럼 음이 글자가 양의 글자를 보고 나가면서 자연히 이치라고. 이거보다 이걸 먼저 암합을 하고 나가려고 마음 속성을 묻고 있어. 그럼 이리 되면 이 글자가 충을 칠 때 이렇게 되고 사라지면 나타난다고. 그건 이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암합 관계 다음 보면은. 그래서 이 글자 다시 저걸 보고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보면. 그럼 이 글자 대충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금유화식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현재 34세고 26대 5이라고. 그러면 금유화식은 그 얘기에 와 있어. 충을 맞는 시기에 와 있다고. 그럼 충을 맞아가지고 탁 했을 경우에 이 글자의 고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 임수가. 이 재성이, 기한 재성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한 여기도 암암이 고리 이 글자도 여기 있는 글자와 또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기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이 이어서 또 나와야 돼. 사주가 이해령 비령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 분명한 원칙은 있는 데서는 설명 가능해. 동시에 다 사라지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야 됐거든. 물어보면 돼. 근데 내가 올해 집을 샀다고. 그거 집을 사가지고 내가 갖춘 거야.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은 있다고 말이잖아. 이게 돈이 올해 주식 투자하고 N구 해가 돈이 다 나가게 되는 거야. 문서로 인한 돈. 이렇게 이런 상태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문서에 적은 있어야 될 거야. 아까 말했던 게 정축과 정전은 나쁘다 그러지. 근데 정의해를 봐보라고 다시. 되게 나쁘지가 않거나. 이렇게 문서에 그 돈으로 날리는 부분도 있지만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문서에 집을 잡아는 정도로 하나 받은 분은 얘가 무난하다 보시면 돼. 복잡해지기 시작하네. 잠깐, 한번 다시 한번 할게. 자, 요 사진 한 개 더 가지고 이 소리는 복잡한 사진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올해 남자하고 헤어졌거든. 이혼을 했단 말이야. 남자 좀 보여줄게. 그럼 올해 자무행을 치잖아. 전에 이야기했죠. 전혀 동하지 않아야 될 글자가 동한다고. 자무행을 했는데 이 글자가 움직인단 말이야. 물론 진술충을 했던 부분도 나와. 그거다 보기보다는 뭐 이 글자에서 내가 자꾸 헷갈려. 자무행에 걸려가지고 일단 갱금이 나오지, 그지? 갱금이 나와가지고 을갱합의 상태에서 팍 나와버려. 그럼 갱해가 되어버리지. 이렇게 되면 이 글자를 걷어가는 시기에 있어. 을목 시기, 갱금이 오는 시기. 요 시기에 뭐가 된다고? 자식이 먼저 중급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유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정리를 잘 해봐. 네? 경이 육신적인 뜨는 달. 뜨는 달 이렇게
전에 했잖아. 갱금이 뜨는 달과 천지 가몽의 시기에서 갱금을 합하는 시기를 봐줘야 된다고. 예.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게 지가 말해 봄이라 해. 봄에 남편과 싸우면서 그 유산이 되어버렸대요. 되어버리고 자식 떨어지고 그럼 남편도 어떻게 을갱 합동 떠가지고 일단은 이 간목의 상태를 봐주는 게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이 보다가 다음 일이 보게 된다고. 갑 해가 되면 나쁘지 않거든. 근데 먼저 사주에서는 정기를 먼저 봐주는 게 중요해요. 생인의 운인에서는. 결론적으로 간목을 안 봐주면 돼요.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좌우요 모요의 글자는 대체의 효과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좌우 모요가 뭐냐? 도화잖아. 좌우 모요의 글자는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지? 그럼 이 글자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 그래, 그렇게 알고. 좌우 해를 치면 일단은 을목이 을에 죽어버리잖아. 그지? 사주에서는 정관이 내 남편이잖아. 그지? 정관이 내 남편이 을에 동주 사지에 빠져버리지. 남편과 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이 사람이 헤어지는 을목을 헤어져가지고 다시 내가 무엇을 간목을 살죠 나중에 갈패는. 그럼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응? 그럼 언제쯤 남자를 헤어진다고? 이거 뜨는 시기. 을목이 뜨는 시기에 남편과 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식이 떨어진 시기. 요 시기에 자기 그런 문제가 안 좋았다. 을목이 뜨는 시기. 을목이 뜨는 시기. 그렇게 지금 봄에 유산하고 남자 헤어졌다 하면은 그래 내가 봄에 왔을 적에 내가 선생님 7월달에 내가 남자를 만난다 했는데 7월달에 내가는 기토가 뜨잖아, 그지? 요 시기에 남자를 잠깐 만났대요. 만났다가 공부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공부 때문에 전화기 끊은 상태다 보니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럼 언제 만나겠습니까? 다음 달이 12월달 을목이 간목이 또 오는 시기죠. 요 시기에 남자를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연락을 해달라 했거든요.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리고 고래대가 남자와 자식 관계가 안 좋아지는 부분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이 그렇다 해서 계속 일을 놀고 일이 안 될 것이냐는 부분 다시 한번 해봐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사람이 의사인 거예요. 철학은 다 대봤다고. 오만 철학은 빼봤는데 다 대고. 여기 가서 뭐가 일어나 다시. 신자진 수국을 짜면서 진토가 만들어지지. 친술충을 치지, 그지? 다시, 그지? 이 신금이 다시 나오거든. 신금이 나와서 신해로 가잖아, 그지? 예? 그렇게 아니지. 허자의 글자를 만들어서 신신. 그리고 신자가 되지. 신자는 나쁘지 않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적에. 신진이 좀 나쁘고, 이제 실제적으로 식상이 다 죽어버려, 이렇게 보면. 죽고 살잖아. 이게 전반기 일이 이상 되게 안 풀리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하반기 신해가 걸리잖아. 신해 걸리고 갑이 살아오고, 갑에로. 그러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직장 일거리가 하반기 이후에, 지금 이후에, 11월 이후에 생긴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 수학 공식이 역시 복잡했다, 그지? 그 신금이 나와서 앉는 것부터 다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자진에서 진술충, 술중 신금이 나와서 진술충을 치죠. 이건 해는 역할이에요. 중보다는 그지? 이렇게 나가지고 신금이 나오잖아. 이 사람이 이제 기하게 쓰는 글자 생각해 보시면 돼. 신금, 정하. 다시 개보되겠죠, 이제? 나와서 허자를 충했잖아, 그지? 그럼 허자를 충하면 허자가 뭔데 했지? 진 속에서 정하와 신금이 앉는 거야. 그리고 맞는 글자가 또 자잖아, 자니니까 정과 신이 또 앉는 거야.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럼 신이 그때 식상이니까 이렇게 진사가 신진이 별 좋지가 못해. 아마 묘지 정도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묘지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전반기 내가 뭐냐? 이 사람이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일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친구하고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고 신자 하반기 이후에 다시 움직이려고 일본도 가고 다시 공부를 재개하는 상태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허자의 글자는 허자로 간다 했잖아요. 이제 허자가 중요한 글자는 허자의 글자에서 봐주시면 돼요. 신금이
식성이니까 사회성이고 공부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 하고자 하는 주로 일.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것처럼 기본까지 다 가지죠. 오신 기본이 다 가지고 있죠. 성격이 산만한 거예요, 어제 봤어. 다시 한번 더 나볼게요, 사주를. 올해 그 남자와 헤어지는 부분 나오게 되죠. 대처거든요. 남자를 바꿔치는 거예요. 이 자무형이라는 것은. 항시 이 자무형 글자는 하나를 바꿔치는, 이렇게 이 글자를 봐가지고 남자가 없다고 봐주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릴 적에는 이게 전에 얘기했죠. 정관의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걸 쓰는 시기에 와 있고, 물론 정관을 쓰는데, 내가 물론 을목을 써요. 을목을 쓰는 정관을 남편을 두는데, 을목을 어떤 상태에 쓴다고? 간목의 상태로 쓰는 거야. 이게 을목은 은에 을자되면 죽잖아. 사지로 가잖아. 남편이 없다? 아니고. 이것이 간목의 상태에서 보고 이제 나가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욕지로 가잖아. 장생목으로. 그러면 내 남편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갖는 남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 사주체에서 다시 한번 봐봐야 돼요. 사주의 체에서 간목이 어떻게 상태가 있어요? 절지, 병지를 가버리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갖는 그 관의 상태는 다 죽어 있잖아요. 체에서. 체에서 관이 죽잖아요. 그리고 운에서 관이 살죠. 살고 죽고 이 관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갖는 남자의 개념, 남자를 만나는 남자는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안 좋은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못 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운에서 살아가니까 이혼이 잘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혼이 하려면 빨리빨리 이혼해야 되는 거라고. 이혼이 안 되고 마지못해 살아가야 되고 지 스스로가 만족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남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월급 좀 받아오고 막 그렇게 큰 따뜻한 정을 가지지 못하다 볼 수 있고, 지가 이 사주에서는 좋은 남자를 이렇게 전문직이라든지 뚜렷한 남자를 만난다는 그런 보장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 내가 이 남자를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남자 사주를 근데 헤어지라고 두말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예, 그럼 남자 사주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남자 사주인데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어려 연하요. 심하게 연하네. 얘가 또 아이가. 자,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 남자애가 사주가 어떻게 했어요? 목기가 있고. 토금밖에 없네요. 주변가는. 꿀목이죠. 네, 제가 다른 복권을 있었는데 다 보면 을목을 가지고 내 쟤를 주관을 해가잖아요. 백호지에 다 빠지는 쟤들인데 여자가 그 피를 흘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한번 봐봐. 백호잖아. 백호 안 봐줍니다. 아니? 풀어주고 있죠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 또 있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 나이 때 이걸 봐줘야 되겠지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얼추 체지제.
자, 그럼 한 번 더 봐볼게요. 여기서 임해 46대 36세까지 내 여자의 운이 안 좋다는, 내 여자를 죽인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덕이 없고 돈복이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36세 운에서 뭐냐면 요 시기에 잠깐 간목이 살아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응? 네. 천간에 이게 대운에서 10년간 오면 이 10년을 갖다가 이 떠오는 글자를 봐줍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을목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럼 을목을 이어가면 을의 동조 사지 되죠. 여자가 곧 사망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사주가 이게 들어오면서 난 각기 합으로 묶여버려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또 못 써버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간목을 못 쓴다고. 뭐 간목이 각기 합토로 묶여버리죠. 정관에 와서 이렇게 우리 정관 합이 있죠. 이제 묶여버리는데 여기에 만약 토가 없으면은 이 합토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확실한 토의 기운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간목을 쓰지가 못해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런 정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여자가 살지 못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가서 살더라도 이 남자하고 살면 여자는 어때요? 병들고 몸 아파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여자를 갖다가 온전히 요 시기에 요 시기에 30대에 되면 거의가 여자가 사망까지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봐볼게. 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얼마나 꼴히겠어요? 바람직입니다. 이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냐면은 천국제의 원리에서 토기가 너무 와있죠. 인성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고 실천을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토기를 잡아주길 수 있는 글자가 뭐가 필요해? 간목. 간목으로 소토시켰을 때 이걸 갖다 잡아주는데 간목이 없잖아. 그럼 이 사주가 어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에 내가 잘 컸을 것 같아. 이게 와서 잡아줬기 때문에. 근데 26세 이후에 아마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부동산 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래 한대요. 직업도 없이 부동산 살 분들 거기 일하고 뭐 직장도 없고 맨 놀고 집도 뜯어가고 이런 상태. 이렇게 나이가 어리니까 뒤덮고 있는 모양인데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물어보는데 정리하라 했거든요. 이 남자 올해 이 남자로 정리한 거예요. 결혼은 했어요. 결혼했대 애까지 낳은 거예요. 했는데 정리가 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좋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주에서 가는 병이 뭐냐면 우리가 주말에 원리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자의 사주는 주말에 이루었잖아요. 이 사주는 한번 봐볼게요. 이 사주는 토다죠. 하나 둘 셋 넷. 목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다 못하고. 가장 필요로 한 토가 많으니까 소토시켜도 될 뭐가 없어요? 토가 없는 거예요. 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이 하나 있죠. 근데 생육제에서 쓰다 못 쓰다 보면 나올 건데 이 금도 못 써도 그러면 묶여버렸잖아요. 내 뿌리도 상실하고 있는 상태예요. 뿌리를 상실해버리면 쉐지가 되죠. 이렇게 을목이 밀어보는 쉐지 힘이 없는 상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지금 없는 상태. 그리고 화야 정말 있다 하더라도 별 그렇죠. 이 사주가 좀 많이 탁해요. 인성으로 인해서 목이 필요로 한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 나타나는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기 요 토를 소독시키는 좋았을 건데 그 이후는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이 사람 상황을 한번 봐봐요. 왜 부인하고 헤어지게 되는 걸 한번 이 사람 상황을 뭐 연구를 해보려면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요 시기에 충미충을 맞는 시기에 와 있죠. 그치? 대본회사에서 저가 그렇게 오래 무자녀이 되면 어때? 합을 묶었다가 칠부터 했죠. 이렇게 자축 합을 묶었다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 그지? 충이라는 글자가 이리 있잖아. 그지?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죠? 자가 오면은 충이 안 일어나요. 평소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합을 하고 나면은 다시 풀어버리거든요. 충을 쳐버리잖아. 그죠? 충을 쳐가지고 탕 움직여버리잖아요. 탕 치고 움직이면 을목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을해, 을축을 죽어버리잖아. 이렇게 이 글자가 동해에서 을목이 중류로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떻게 했어요? 내자와 같이 일치하죠. 을목이 뜨는 시기. 네. 그 시기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봐봐요. 이 사주에서 관이 뭡니까? 정하죠. 자식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다시 보면 정축에 앉아버리죠. 그지? 정축에 앉고 정자에 앉게 되겠죠. 그러면 내 자식이 다 죽어버리잖아. 정자, 정축, 묘지, 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 이렇게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식을 안 보내서 직장 문제, 이래가 이제 막 자식 문제도 있지만 뭐냐면 직장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이야기 해볼게요. 허자가 동원했을 경우에 움직이는 그 육신관계 있죠. 허자가 움직이가 육신이 움직이죠. 이거는 그 사회성보다는 육신적으로 통계도 굉장히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통계를 해주시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관하고 제가 죽는다는 암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래 봐가지고 잠이 해살 들어서 당신이 오래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주가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 대입을 시킨 상태에서 봐주잖아요. 그럼 거기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지 거기가 마트에 가버리죠, 그지? 이렇게 뭐 이 글자를 다시 봐가지고 선생님 아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글자는 움직이으니까 어디를 말 다시 한번 보게 요 시점이 와 있죠. 나이 때 이제 신금이 나와가 1이 들어가버리죠. 죽잖아, 그지? 그죠? 그리고 이 글자는 정하는 글자가 나와서 정축으로 빠져나오려고. 그죠? 이게 채 알겠지? 이게 채는 세운을 거쳐서 대운으로 오고 대운의 글자는 세운을 거쳐서 용으로 간다. 채로 간다. 그 말 이해가 되죠, 그지? 이 글자는 이게 신금을 빠져가지고 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정화를 빠져가지고 일이 나온다는 뜻이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은 정화 죽고 을목이 오면 헷갈리나? 을목 죽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아요. 을목 나와서 죽어버리고 이가서 죽어버리고 뭐야 갑자기 뭐야 왜 이래 헷갈려? 헷갈리네. 이게 늘 필요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오늘 왜 헷갈리노? 잠깐만 을목 쪽에 두 개 다 1 빠졌구나 그러지? 네, 헷갈리겠다. 여기 을목과 정화가 필요하잖아. 을목과 정화가 두 개 다 1이 빠졌거든요. 관체 다 정축 정화로 다 얻으면 1 맞나? 축자로 와서 빠져 죽은 거 따고. 그리고 사람이 체에서 지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 그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 분 다 갖는다 이러는데 한 개의 글자가 있었을 경우는 완전히 다운이 되진 않아요. 여기 인마가 이걸 없앤다 해서 유중에서 을목도 가지고 있고 또 을목과 정화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의미, 새로운 직장 다시 가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하게 이렇게 사주에서 어떻게 갖추고 있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 글자는 한 2개 정도 갖추고 있으면 좋죠. 뭐 중요한 글자는 아니지만 제가 뭐 쟤를 쓸 적에는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헤어지고 다른 데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부분입니다. 헷갈리겠다. 되게 헷갈리겠네. 올해 사람 알겠죠? 올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발출이 될지. 근데 이래갖고 사주 근데 순간에 나와. 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바뀌는? 육신 대충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잘 봐봐. 전화 물어보면 해줄까? 이래가지고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는데요. 그래서 사주 볼 적에는 오래 보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민 씨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이게 숙달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쉬워요. 그리고 이걸 두고 있으면 내가 시간을 무한 때까지 갔다가 안 그러면 합죽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가 계속 더 봐줄 수 있거나 나한테 진까지 나와가지고 신까지 불러도 다 봐줄 수 있다고 쭉 이야기 다 나오고 그러면 그게 다 나오게 돼요. 충변은 이렇게 사주 설명을 안 하고
네가 남편이랑 몇 월 달에 안 좋았다가 음. 결론은 좋겠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빨리 이 사람 같은 거 왔을 경우는 빨리 이거 대입을 시켜주는 거지. 아, 충을 맞고 있네, 자른이네, 풀리네, 내 머릿속에 빨리 생각하는데 일반 사들이 용신 잡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근데 숙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숙달되고 나면은 쉽게 접근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봐줘. 올해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 움직이냐면은 일단 뿌리가 사라져 있잖아요, 그지? 네. 그지? 근데 올해 뭐가 돼? 무장년이 되면서 진을 불러들여가지고 합을 풀어주는, 일치를 풀어줘요. 묶여있던 거를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어때요? 내 근이 생기는 시기가 되죠. 올해는 지 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였는데, 뿌리가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소심하고 활동이 좀 약한 부분인데, 이걸 탁 풀어주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주는 시기는 내가 또 활동을 많이 하려고, 뭔가 일을 하려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친다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근데 합격될지 모르는데, 내가 보다 합격을 하고 좀, 그래, 넘은 사람 같고, 합격되지 않을 거다 얘기했던 부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언제 또 한번 움직이냐면은, 내년도 그렇지만, 내년에 이 사람이 더 다운되겠죠. 다시 충년이 되잖아요. 그건 많이 위험해질 거예요. 내년에 와서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보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생육제화. 지난번에 우리 처전에 공개 강의할 때 한 거는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숫자는 이거 좀 헷갈리겠다. 헷갈리네. 일단 질문 안 하라고. 질문 안 하시는 거. 알았어. 참고할게. 생극제에서 생은 상생이고 극은 상극이고 쟤는 제압이고 하나 하합을 말한다. 즉 오형은 서로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며 제압하기도 하고 합하여 다른 오형을 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와 있는데 똑바로 보면 나와 있죠. 저기 보면서 할게요. 간목과 병하는 생목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맨 앞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살려주는. 그러니까 키우는 역할이죠. 간목이 이늘에 묘월에 태어나면 아주 항섭하여 이때는 간목이 뭘 필요하냐면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차갑잖아, 그지? 그럼 일대의 역할은 병화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병화를 우리가 이제 난강에 들어가면 이 병화가 식상으로서 힘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인데 우리가 간목이 병화를 빼가지고 힘이 빠지는 건 없어요. 그게 이게 어찌 보면 인성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무가 배치색이 크잖아, 그죠? 그와 같은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생목, 살아있는 나무에서 간목에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든가 해월에 태어났을 경우는 이 우리가 자월에서 간목을 키운다고 물을 줄 수는 없잖아. 온실에 겨울 되면 뭘 덮어? 비닐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만들 태양을 갖다가 땡기서 나무를 키우잖아, 그지? 그런 것 같은 원리예요. 정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시기는 정화가 이렇게, 물론 정화도 되겠죠. 근데 정화는 그렇게 용법이 돼서, 병화의 용법은 키우는 용법, 생화의 용법이지만, 정화의 용법은 뭐야? 간목이 신으로 태어났다. 뭘로 표현했어요? 일단은 간목이 죽은 거야. 지금 나무는 죽었잖아, 그지? 나무가 지금 죽은 상태, 잎을 뜯어 있으면은, 이 정화가 필요한 거야. 정화가 왜 필요한데? 왜 정화가 필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 경금을 그렇지. 시켜갖고 재련시키려고 필요한 거야. 일단은 필이 뭐가 필요해? 이기 때문에는 갱금이 필요한 거라고. 갱금이 있어야 쓰임을 찾기 시작한다는 이 난간 케이스거든. 그러면은 정화의 입장에서는 3호 죽은 나무에서는 정화가 꼭 필요하다. 물론 내가 가을생일에서 병화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병화 필요한 이때는 병화는 어떤 상태로 들어와 있다고? 지지 갖춰주는 게 좋지. 인목 속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인중의 병화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병화의 그 가을의 목은 뭘로 일단 정화로서
갖추는 것이 더 상격명으로 짠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글자의 쓰임이 자체라도 병화의 쓰임과 정화의 쓰임은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병화의 쓰임은 개수와 함께 원래 조구적인 입장, 나무를 키워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고, 정화의 입장은 어때요? 재련시키는 입장. 이렇게 경금을 재련시켜서 한목을 쓰임을 만드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맞는 거예요. 정화와 무토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정화원은 뭐냐면, 정화는 열로서 설명하시면 돼요. 병화는 빛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무토도 열로지. 이게 뭐냐면은, 자, 무토와 진토의 차이점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섭토고, 이거는 건토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개수. 이 속에는 정화가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제 봄이고 가을인데 을목이 들어있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 정화는 왜 필요하냐? 이 속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신금이 들어있는 신금은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정화가 들어있는 이유는 저 신금이 상하지 않게끔 습기가 없애줘가지고 다음 시대에 넘어갈 때까지는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정화를 이어나는 거예요. 토가 술토라고 보고 신금 정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말하는 그 열로 무토는 술토를 보시면 돼요. 진토는 아니잖아, 그지? 이거 뭐냐? 신금이 씨앗인 거는 신월명이 아니에요. 신월맹리가 아니에요. 신월맹리가 지금 씨앗도 있던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데? 신금 자체가 씨앗이에요. 씨앗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월맹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기초할 때 내가 설명 다 해주거든요. 묘는 열려있잖아. 그래. 씨앗. 이렇게 이유는 닫혀있잖아. 이제 씨앗을 맺는 것이고 인류가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춤을 다른 거예요. 이 설명은 뭐냐면 기초에서 나오는 건데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짝에서 글자가 이제 싹이 나오는 식이란 말이야. 유금은 어때? 이 술도 되잖아. 이제 씨앗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앞에 신은 뭐냐? 숙살. 모든 생물을 어떻게 숙살시켜서 이제 자랍을 멈추게 만들고 이렇게 다 숙살을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서 씨앗을 만들고 그래서 무토 속에서 간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띠가 넘어가는 원칙이에요. 그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신금은 씨앗을 본래 씨앗이 이제 앙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축중에 뭐가 있어요? 축중에서 쭉 가다 축중에 신금이 생기잖아. 신금에서 뭐가 나와? 개수가 있잖아. 물로서 이 씨앗을 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12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거 안 했었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술토는 어때? 여기서 쓰면 안 되는. 저 책에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신월맹리는 제가 생긴. 그러니까 뭐 맞든 안 맞든 아니, 지장간 설명은 그렇게 되고 직업 잘 될 수도 있죠, 그죠? 참고로 할 만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일단은 신금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 관계를 보시면 갱년과 임수, 신금과 임수, 임수와 간목, 개목, 요거는 서로 상생 관계고요. 생의 관계. 생의 관계에서 을목과 병화. 을목과 병화는 좋은데 을목과 정화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요. 초원이 불탄다는 뜻이거든요. 좋지 못하고 병화와 무토의 관계도 좋도 병화와 기토의 관계 좋지 못합니다. 정화와 무토 또는 빛의 작용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빛과 열의 작용인데 빛의 작용에서 나중에 보시면 그걸 보시면 돼. 병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다 밑에다 읽어보시면 돼요. 각 관계. 극의 관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극의 관계, 이런 극의 관계보다는 뒤에 제하는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됩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두 문 다 다르지? 네. 이 관계를 봐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한으로 이게 싹 다 양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화만 유일하게 정화로서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화의 역할은 뭐냐? 변화의 역할은 제한 원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조우적인 입장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어. 자, 무토 간목 입장에서 무토와 거기 관계고, 이거는 갱금, 이거는 간목, 이것은 임수, 이거는 구토 이렇게 보세요. 아 병화 뭐야? 정화. 병화. 경화? 경화네. 임수는 얘는 해수잖아. 너는 그지? 나는 사오미, 화국 사오미, 화국을 짜잖아. 일단은 개수로서 이걸 제하지 못해. 임수로서는 우리가 제했을 경우는 이 병화라는 뜻은 화국을 이뤘다는 뜻이야. 이노수는 화국이 됐을 경우에 사주에서 개수로서는 이 글자를 갖다가 다루지 못하는 거야. 오로지 해수만이 이 글자를 그 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들어가고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주를 다시 내가 안 지웠던 이유가, 자, 이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이 사주가 뭘로 제하냐면은 이 사주가 골고루 다 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자 사주가 기운이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간목의 입장에서 이 사주가 뭐예요? 내가 뭘 다루지 못해? 일단 이 사주에서는 간목이 부시해고 있죠. 청간 뜨면 안 씁니다. 지지만 씁니다. 청간은 안 써요. 청간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청간은 또 쓰지 않습니다. 않고 지지만 볼게요. 지지만 봐가지고 을목이죠. 을목으로서 이걸 갖다가 다루지를 못해요. 그치? 그럼 비견지를 다루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때? 친구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니들 역할에서 내가 떨어진다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이거? 간목이 없잖아. 간목은 뭘 해야 돼? 무토를 제하잖아. 지장간 안 보고 지장은 안 봐요. 일단 정리만 가집니다. 지지만. 지지만. 이는 을목밖에 안 봐요. 지지에 이제 간목을 봐줬으니 간목은 안 봐요. 근데 해중의 간목은 봐줍니다. 해중 간목은 요거는 그대로 뭔가 을목 자가 쓰기 때문에 봐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쓰면 복잡해서. 일단 간목이 없어서 비견지를 제하지 못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친구들의 관계에서 밀린다. 경쟁에서 밀린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상태에 들어죠? 돈을 빌려주고 나면 받지 못한다. 금전거래에서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암시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나왔죠, 그냥? 그럼 이 사람 정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 네.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금을 제하고 있죠. 경금을 제한다는 뜻은 뭐야? 식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일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 사주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성신까지 그렇고 그냥 가이드 정도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 가지고 있죠. 관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있죠. 늘 이 사람에 뭐가 있어요? 해모의 목국을 짤 수 있는 염려가 항시 있잖아. 사주체에서 이제 층을 목이 뜨기 때문에 진이 온다든지 인이 와서 그래도 목을 짜다는데 이들 관의 문제, 남자의 문제거는 남자의 문제에서 식상으로서 관을 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 부분이 나쁘지 않다, 사회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또한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를 잘 다룬다 보면 되지. 다룬다. 남자를 잘 다룬다. 직장인 부분이 놀고 있지는 않는다. 식상이 발달되는 게 뭐예요? 논다는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항시 일을 할 거리가 있고 일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토 가지고 있죠. 무토 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재성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일단 내가 돈이 유입되어 왔을 적에 이런 게 있어요. 무자되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돈이 손실이 왔어요. 우리 스케일로 봐서는. 그렇지만 뭐냐면은 순수하게 돈이 유입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응? 뭐 자가 온다 유입됐을 경우에 돈을 이 사람이 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진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을 떠나서 신자들이 수급을 짜자는 거지. 짜면은 이 무토로 인해서 돈을 온전히 취한다는 의미가 나온다고. 만일에 이 무토가 없으면 돈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견지에 있기 때문에 돈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돈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킬을 빼고 싹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글자로 인해서 돈은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임수 가지고 있죠. 임수를 가졌을 경우에
이 사주도 화구를 짤 수 있는 염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술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밑에 뒤에 사도 있고. 그럼 저 임수를 써먹는 거야. 그래서 사주가 객이 나쁘지 않다 보시면 돼요. 이 사주가 뭐가 빠져있어요? 목의 상태가 약해 있잖아. 그래서 남자를 많이 찾아 헤맨다 보시면 돼요. 이게 목의 상태가 약해 있다. 이 정도. 이게 다 되는데 목만 하나 더 이렇게 갖추지 못한 제한을 해서 목이 빠져있다 보시면 되죠. 누구의 사주는 다 빠져있거든. 이 사람이 뭐로서 요 대운이라든지 인대운에 나쁘지 않다 보시면 돼요. 이 생극자의 원리 보시면 돼요. 간목이 없어서 친구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남자 문제도 있다 보면 돼요. 그렇지. 남자를 찾아 헤맨다. 찾아낸다. 남자를 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통면을 좀 잘하실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볼까?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과목이 없지? 이렇게 뭐 인성을 제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되면 뭐야? 항시 엄마에 대한 부분이 좋지 못하고 인성에 대한 부분이 좋지 못한 거야. 이렇게 되면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인성에 내가 파묻혔잖아. 어머니 건드려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셔도 되고, 내가 어때? 문서로 인한 인성적인 부분이 탁해 있는 거예요. 여기 인성이 상실된 놈이라고. 이런 놈들이 뭐냐면 자존심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존심 어떻게 돼요? 감목이 부절에서 나타난 인성의 어떤 흠. 그러고 정화가 있나? 정화 가지고 있네? 정화 가지고 있어요. 쓰임을 찾아봐야 되겠지 이제. 그리고 갱금 없죠. 갱금이 없다는 뜻은 뭐야? 재성이 들어와서 되게 취한다, 못 취한다?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늘 목기를 짤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죠. 임묘이 먹고, 해모이 먹고 짤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갱금이 있기 때문에 뭐에?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도 오랫동안 가지 못한다. 여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가능한 겁니다. 통계에서는 우리 수민씨가 완전 어떻게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무토는 뭐, 무토 있죠? 그래서 진토 있죠, 이제? 근데 수민씨 봐. 진토인데, 저 역할을 못 하는 거야. 미토는 못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제게요. 뭐 때문에 못 씁니까? 합으로 되어 있죠. 합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쓰지는 못해요. 저 스스로가 지가 토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백호지를 풀어준 건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요 시기에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지만은, 묶임물에 대해서 어때? 이게, 뭘로 식상을 다루지 못하잖아. 그럼 말하는 의문하다든지, 내가 진로를 잘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죠? 풀면은 백호고, 묶이면은 못 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백호를 풀어준 게 누구예요? 묶어낸 친구잖아. 네. 친구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부분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는데 수기가 왔을 경우에 친구 때문에 내가 진로를 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료로 인한 내 길이 막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수가 없죠. 이 없는 게 다 없죠. 다 없죠. 있는 게 없어요.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또 한 개 있잖아. 이러면 이런 사주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이.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멀리 가까이 했으면 안 될 사람이죠. 답이 딱 나오거든요. 저 사람 이 사람 차이가 많이 나버리죠. 그러면 이 사주는 벌써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찌 만났대? 어린 거 하나. 어린 좀 만났겠죠. 누구 카페 쓰겠죠. 뭐 저기 보면. 자, 인수 없기 때문에 뭘 못 따서요? 가는 못 따서죠.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뭐 골머리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봐놓고 나서 행충이하고 두드려가지고 아까 생육자의 원리에서 요걸 봐놓고 나서 아까 충의 이런 부분을 다시 통변해주는 거예요. 지난번 봤던 걸 가지고 이게 훨씬 쉬운 것 같다. 이 사람이 올해 운보다는 전체적인 닌 항상 여자 문제고 닌 항상 뭐 직장 문제고 이렇게 문제 때려놨다. 그렇지. 그게 나오는 거지. 여기 난간 케이스를 좀 비우면 더 가끔해지겠지? 그런데 좀 더 해야 돼요. 요 정도만 해도 육친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뭘로 봐도 그 행충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봐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마사주가 그 우리가 난강강을 조금 해볼게. 이 애가 하루도 여자가 없으면 못 산다 할 거야 내 생각에는. 여자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인물일 부분 내가 보여지거든. 신금은 뭐야? 보석이단 말이야. 내가 씨앗은 아까 이야기한 거죠. 보석이단 말이야. 신금의 사명은 뭐야? 빛나고 싶은 거라고. 여기 신금 일주들이 뭐냐면 그 신금은 오로지 뭘 봐야 되냐면은 임수를 봐줘야 돼. 신금도 임수를 본 후에 병화를 보면 이 두 가지 용법이라고. 신금은 오로지 특히 진월의 임수는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간목의 상태가 절실한 상태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토 속에서 개수가 있어가지고 나를 첩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무토가 첩신해봤잖아. 두 개 떴잖아. 이것도 안 좋아요. 이 관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금이 하초, 금을 그 나무를 자르는 뜻이에요. 꽃을 자르는 뜻이고,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토예요. 그리고 기토. 기토가 하면 내를 갖다가 더럽힌다 생각하는 이유예요. 무토가 뜻은 뭘로 해봐요? 임수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줘. 만들어버리고, 무토가 뜨면 또 뭐냐면은, 뱀화가 뜨면은, 관인상생. 뱀화의 기운을 죽이는 부분이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공부를 못했다고 했는데 딱 나와버려요. 얘가. 공부하고 인이 없다. 근데 이걸 무토를 찾기 위해서 뭘로 찾아야 되겠어? 이 임수와 뱀화를 찾기 전에 간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간목을 찾으면 뭘 하려고? 소토. 제하려고. 간목을 뭘 한다고? 토를 차버리려고 이렇게. 토를 갖다가 없애. 토를 제하려고 하니까 얘가 여자를 거의 벤티지 않을까 보이죠. 여자는 엄청 밝히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는데 그래가지고 여자가 지내 붙어있는 아까 사주에 흐르면서 죽어버리죠. 돈도 여자도 없어지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여자가 틀어지지 않고 그 여자와 돈을 헤매서 끝없이 헤매죠. 이런 애 보고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민씨. 답을 여기서 안 줄 수가 있어요. 이 애가 뭐가 없어요? 식상 부재고 돈은 더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투자, 투기, 도둑질. 또는 도박에 손댈 수도 있겠죠. 이런 애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도둑놈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남의 돈 다 나는. 식상이 없잖아, 그지? 이게 일시에 돈을 벌려는 게 돈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한탕주의를 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뭐 딱 맞는 거야. 나도. 본인은 좀 이따 풀어줄게. 식상이 없으니까. 한탕주의를, 아니, 그것도 사주고 다른, 이름마다 다르네. 사주 다시 봐봐야 돼. 오래된 사주. 이 사주는 꼴이 잘못되어 있잖아. 꼴 자체가, 사주 꼴이. 자, 아까 난강만 케이스까지 들어온 게 이해가 되죠, 그지? 왜, 그게, 그 신금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있어. 필요로 한 사람이 사주 필요로 했을 경우에 너무 안 좋잖아. 이걸 다시 우리가 자폐이거나 잭객 투인격이거나 여기 쟤와 인생이 동시에 투였잖아. 잭객 투인격이 돼가지고 자폐이 감독에서 이 사주가 또 깊게 걸쳐서 굉장히 좋게 쳐주는 거야. 근데 다시 난강에 오면 또 어때? 또 탁하다. 이건데 아울러서 다시 봐주는 방법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래. 자평서를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평서를 보는 사람들이 개국파라는 그에 대해 봤을 때 사주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잭객 투인격, 공부도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부로서 공부해서 돈 버는 사주라는 거지. 공부 힘을 많아서 돈을 더 내야 되거나 그렇지가 안 되는 것이. 그 자평서도 다시 한번 자평만 공부하면 또 한 줄 치울 수가 있잖아. 난강을 이야기하면 양관법도 그렇잖아요. 아주 왕하니까 제 식재간을 다 쓰려고. 못 써버려, 이 사주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요 원리를 알고 나면 이 사주가 이게 탁한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간법으로는 그냥 다 그렇게 이것만 봐도 그렇죠. 다 하고 싶은데 실체적으로 이제는 안 되는 사주예요. 이제 쪽이 좀 생각제의 원리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그지? 좀 그렇다. 다음 시간 숙제 오면 한번 스쳐지는 상태에서 한번 해줍시다. 복습하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20번 보라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재밌네. 저 원리를 하면 그러면 저거만 안 보시면 6친강에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다 했네요 이제. 처음에 생급제하로 대충 훑어주고 형축약으로 해운 때려주고 이제 마지막에 깔끔하게 난강만 정리해주고 이 정도만 봐도 잘 봐요. 다 배웠네 이제. 요 정도 이렇게 하산해도 되는데 가다 보면 뭔가 빠질 수 있겠지. 이빨이 빠지고 아직 요 정도만 가지고도 지난 피한 거 있지, 수민 씨. 네.
그 정도만 좀 봐줘도 정신 차리가 봐주면 잘 본다고 얘기할 거예요. 일반 술사보다 훨씬 잘 봐요. 이제 집에서 애 사주 놓고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해봐. 그럼 어느 날 쉽게 사주를 들어왔을 경우에 잘 보여져. 어제 우리 왔던 분이 이분이니까 하더라. 선생님 사주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고. 장난까지 치면서 보내려더라고. 마지막에 가면서. 저는 볼 때 똥줄 탑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주를 펴놓고 나서 그렇게 쪼릴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봐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 어떤 간법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묘행도 맞고 신자지 수굴해서 충도 맞고 축수행도 맞고 뭐 또 이래가지고 뭐 사회충도 만들고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건 내가 빨리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중요한 오행이 움직임이 있었을 경우에 이게 자기들 중요하잖아, 그지? 모의 상태 중요하다, 그지? 그럼 이 나이 때 서른 살이 보통 간적인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어. 그 문제, 남자의 문제. 식상이 부재 상태, 이것도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 이거 지금 기하게 쓰잖아, 그지? 기하게 쓸 적에 이게 죽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봐봐, 수민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라서 이제 근무했어도 많이 갈 건데, 확인 한번 봐볼게. 요렇게 잘라보는 방법도 있어. 요 시기에는 뭐가, 내 간목이 절지가 됐잖아. 절지가 있고, 이러면 이 남편의 상태가 안 좋다는 또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육신적인 부분에서. 절지가 됐잖아. 내 남편이 절지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부분이, 남자의 부분이 안 좋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 누구 때문에? 식상,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과 남편이 안 좋다는 의미가 있고, 남자 때문에 내가 진료를 여러 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내 남편이 내 어떤 행동 때문에도 남편과 불쾌하다 이런 부분도 통일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응?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남편이 직장을 못 가진다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통변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 관계를 가지고 오늘 대입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봐요. 하고 지난번 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지난번에 한 거를 가지고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 기법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5, 6기 부분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 사주 올해 5, 6기도 불러드릴 수 있겠죠. 이 사주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잠시 쉬십시다. 잠시. 한 시간에 한 시간. 좀 쉽다 해요. 1시간 10분. 얘가 요거 정도만 하고나도 오늘 한 번 다 들었어. 다. 이해가 돼? 응. 저번 시간에 어렵던데. 근데 지금도 힘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간법이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난해하거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지, 내 사무실도 어제도 왔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또 자꾸 처음에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해주긴 하는데 그 같이 공부를 하고 해도 힘든데요. 힘들고 왜 안 되는 건 물어보고. 어제 아까 통화하죠. 올 강의인데 내일 강의하기로 했다고 한번 찾아가지고 사주 다 카오를 했잖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공학 물어보긴 하죠. 근데 카오 가서 좀 물어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내가 써주니까 잘 푸는 거야. 어제도 와서 내가 얘기해주고 올다가 지나가서 얘기해주는데 자기도 그 이야기 했다고 그래. 그 정도로 사주 잘 풀어요. 이제는 이걸 쓰는 거야. 잘 맞다는 거야. 안 틀린다는 거야. 내가 귀하게 쓰는 오행 위주로 그 네. 사람이 궁금해하는 위치는 위주로 그렇죠. 그렇게 해주네. 한번 봐봐. 자, 좀 많이 났어야 되는데. 오늘 거만 한 수백 번 보면 되겠다. 집에 가서 뜯어보면 돼. 응용하면 되겠네.
예? 아프고요. 이건 다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뭐